이게 바로 의뢰연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이뤄지는 전형적인 프로세스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선생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여성분들에게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뭐 특별히 바쁘신 거 아니면은 너무 막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만나보시라, 사귀어보시라. 뭐 영 아니다 싶으면요, 하다못해 2주 만에 헤어지면 되니까. 일단은요, 이렇게 뭐 짧은 연애라도 일단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그 남자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겠죠. 이게 뭐 생각만 하고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연애할 때 나에 대한 경험치.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남자와 어떤 연애를 했을 때 진짜 행복한가, 이걸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연애 있죠, 결혼만큼은요 진짜 후회 안 하신다니까.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는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발 빼고 나올 수 있는 나의 그 정확한 판단 기준.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그 기준에 대해서 딱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아무리 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어도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비계산적이고 이런 사람은요 피해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내일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일 회사에 되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나랑 보고 싶다고 막 같이 있고 싶다고 너무 막 새벽 늦게까지 같이 있으려고 한다거나, 그 시간에 보고 싶다고 막 차 타고 1~2시간 거리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연애 초반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게 또 연애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진짜 좀 도가 지나친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남자 월급을 뻔히 아는데 뭔가 이 분수에 넘치는 고가의 선물을 나한테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행이나 호캉스 이런 걸 계획한다거나. 이게 여자 입장에서 좋다, 이 남자가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는구나, 마냥 좋게만 생각할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런 남자들의 그 충동적이고 비계산적인 성향이요, 여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그 남자의 외도 요것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이나 직장 동료 중에서 누가 뭐 바람이 났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같은 남자 입장에서 딱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쳐.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한두 번은 괜찮아,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입장이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는 거야. 근데요, 그 외도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거는 암만 생각해도 같은 남자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내가 책임져야 될 배우자, 자식이 멀쩡히 있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그 외도 생활과 가정 생활, 이 2가지를 정상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건가? 그래요. 뭐 사랑, 윤리, 도덕 이런 건 다 제외시키더라도 그냥 내 인생의 수지타산, 그러니까 계산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봐봐요. 바람을 피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그냥 일시적인 쾌락, 뭐 도파민 이런 거야. 근데 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잃을 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간에 이뤄왔던 뭐 사회적인 명예, 일, 직업,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까지. 그러니까요, 이 상식적인 남자들은요, 그 바람의 순간이 딱 오더라도 누가 말리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그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계산적인 남자들은요, 애초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요,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서 좀 심하게 스윗한 남자, 그리고 나와의 연애를 너무 막 정신 못 차리는 남자, 훗날 다른 유혹의 순간에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번째, 이것도 진짜 당연한 건데 막상 그 순간에 내가 닥치잖아요? 그럼 막 끊어내질 못해. 바로 맞춰간다라는 개념이 없는 남자. 연락이나 뭐 데이트, 스킨십의 방법, 속도, 그리고 뭐 사랑의 표현 방식, 기타 등등. 이게 연애를 하다 보면요, 저마다 각자의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카톡 딸랑 하나, 이런 막 극단적인 경우는 빼고요, 기본적인 상호 존중, 그 중간 지점에서 맞춰가려는 이 노력,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가 10을 바란단 말이죠. 근데 남자는 1이면 충분하다, 그런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둘이서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맞춰가겠죠. 결국에는 그 중간에 5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남자가 자기는 끝까지 일만 하겠대. 자기는 원래 그렇대. 원래 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래. 뭐 연락, 데이트, 뭐 스킨십,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야 너무 서운하고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몇 번 계속 부딪히겠지. 근데 결국에는 여자 입장에서 그 관계를 놓지 못하니까, 아직 난 그 남자를 여전히 좋아하니까 이제 하나씩 포기를 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의뢰연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이뤄지는 전형적인 프로세스예요.
아니 하다못해 남자가 일이 진짜 바쁘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활이 있어가지고 진짜 여자가 하자는 대로 데이트를 막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렇게는 못하겠다. 대신에 평상시에 연락을 내가 조금 더 할게. 한두 번 만나는 데이트 때 진짜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맞춰보려는 그런 노력,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뻔히 여자친구가 서운해하고 불만을 얘기하는데도 다른 대안도 제시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 이게 답은 뻔합니다. 남자는요, 딱 여자를 그 정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속상한 채로, 아쉬운 채로 의뢰 연애를 계속 이어가야 돼? 기다리다 보면, 남자한테 잘하다 보면 그 남자가 변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어금니 꽉 깨물고 진짜 헤어지던지 아니면 그 남자가 다시 나에게 푹 빠져들게끔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내 마음에 들기 위해 가지고 자기도 노력을 하게끔 그런 좀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해야겠죠. 바로 그 전략을요, 제가 이번에 와디즈 펀딩을 통해 가지고 총 36강의 동영상 강의로 체계적으로 딱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유튜브에서는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죠. 아무래도 이 연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남녀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까딱하면요, 예민한 젠더 이슈를 건드리게 됩니다. 유튜브가 원체 예민한 댓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 근데 말하는 순간 논란이 될 게 뻔해.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근데 뭐 1대1로 만나가지고 상담할 때라든지 와디즈 강의를 통해서는요, 비공개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노골적으로 시원시원하게 풀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새해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사랑받는 연애를 하고 싶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그리고 마지막,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 이 가족 중에서 특히 부모님 있죠. 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만나는 이성이란 존재입니다. 여자는 아빠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남자는 엄마를 통해가지고 이성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될 확률이 큽니다. 아,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아, 나는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요, 건강한 가정에서 잘 자란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아, 물론 필요 이상으로 이제 엄마랑 너무 끈끈한 마마보이라든지 너무 막 심한 효자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이 남자가 엄마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막대하는 것 같다. 이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집안에 진짜 특수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엄마가 남남이나 다를 바 없다. 당연히 그런 건 예외겠지. 근데 생각해봐요. 일단은요, 그렇게까지 엄마를 막대하기까지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는 분위기의 집안에서는요, 절대 그 밑에 아들내미가 엄마를 함부로 대할래야 대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순간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니까요. 너 이 새끼가 방금 엄마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그런 남자의 엄마를 막대하는 모습이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겠죠.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전해져 온다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남자가 본인이 생각하던 모자 관계를 고스란히 대입을 시킵니다. 여자를 나와 동등한 배우자로서, 이 아이의 엄마로서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보다 후순위, 자식을 위해 가지고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존재, 이런 식으로 당신을 대한다는 거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엄마한테 왜 그래? 이렇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남자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연애하는데 좀 위축됐을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대다수의 남자들은요, 멀쩡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연애는 진짜 좋은 거고 나를 위한 최고의 자기개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들 예쁜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